미술관 안에 수영장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미술관 건물 하나를 보려고 일본 가나자와에 다녀왔습니다. 21세기 미술관이라는 전설적인 건축물입니다. 일본의 프리츠커상 수상자 듀오인 사나가 설계해서 2004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모양부터 우선 범상치 않습니다. 큰 동그라미 안에 네모난 박스들이 채워져 있는데 네모난 것들은 전시실, 그 밖은 전부 복도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쾌하게 만들어진 미술관 건축입니다. 왜 이런 미술관이 탄생했고 지어진 지 20년이 된 지금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3박 4일 여행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술관은 원래 도시에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장소입니다. 웅장하고 엄숙할 것만 같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21세기 미술관은 가나자와 도심의 가장 중심적인 곳에 위치합니다. 가나자와 시청 앞 광장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없는 것이 없으며 바로 옆에 겐로쿠에는 일본 3대 정원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유서 깊은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조건 지나치게 되는 중심적인 땅에,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 지어졌기에 미술관은 가장 시민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명쾌한 미술관입니다. 동그라미와 네모로 이루어진 평면은 정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미술관 앞 안내도를 보면 보자마자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길 찾기가 힘들면 공간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미술관의 모양 그 자체가 공간의 문턱을 낮추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원형으로 되어 있기에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4군데에 문이 뚫려 있는데 어디가 정문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즉 어느 방향에서 오더라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입니다. 대문과 쪽문의 구분이 없고 동서남북에 모두 입구가 뚫려 있다는 것이 멋집니다. 어느 방향에서 오던지 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나의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원래는 찌그러진 원으로 설계하였으나 곡률이 일정한 곡면 유리로 통일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나았기에 평면이 완전한 원을 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투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리가 극도로 투명하기 때문에 내외부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서 안이 너무나도 잘 들여다 보여서 공간이 이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는 낮에는 그렇게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투명한 저철분 유리를 큰 크기로 사용해서 투명성을 극도로 강조했습니다. 안팎에 단차도 없어서 내외부가 정말 연속된 느낌입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면 불투명한 흰색 박스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이 미술관 내부의 전시실입니다. 공공의 홀은 투명하게, 내부의 전시실은 불투명하게 구분해서 위아래로도 건물이 아주 명쾌하게 느껴집니다. 설명 없이 보더라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겠습니다. 아까 네모난 박스들이 전시실이라고 했는데 네모들이 다 같은 네모가 아닙니다. 돈 내고 들어가는 전시실이 있는 반면 돈을 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열려있는 전시실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네모들만 입장권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전시 기획에 따라서 전시실 운영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모 전시실 사이로 복도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서 반대편까지 내다 보입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안 보더라도 미술관을 그냥 통로처럼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미술관 특성상 복도에서 전시가 벌어질 수도 있기에 복도가 아주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입장권을 구매했기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는 중정이 있는데 한복판에 수영장이 보입니다. 21세기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레안드로 에를리치의 수영장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인기 많은 작품이기에 현장에서 대기표를 뽑아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당 딱 5분씩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정말 물속에 있는 것만 같은 방이 나옵니다. 작품 속에 들어가서 미술관 내부를 올려다보는 느낌이 재밌습니다.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미술관 건축과도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실제로는 수심이 단 10cm에 불과하고 아래로는 유리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복도를 따라 돌아다니며 서로 다른 네모 박스 모양 전시실들을 구경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커다란 전시실이 있는 반면 협소한 방 크기의 전시실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정 한복판에 투명한 전시실이 위치하기도 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수직 녹화되어 식물들로만 이루어진 벽이 보이는데 이것도 그린 브릿지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두터운 녹색 벽이 있는 것만 같지만 옆에서 보면 마치 크로마키 스크린처럼 깊이가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쪽 면은 남향이고 반대쪽 면은 북향이라 양쪽 면이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서로 다른 식물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복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작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의 진가는 입장권 없이도 볼 수 있는 무료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시청 앞 광장에 있는 공공미술관답게 몇몇 전시실들은 아예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제임스 터렐의 전시관입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가 자동문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천장에 네모난 구멍이 보이면서 하늘이 전시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본 터렐 작품 중에서 건물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장권 없이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공의 방이라는 점이 작품을 더욱 빛내주는 느낌입니다. 건물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기에 비가 오면 그대로 비가 내리는 방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투수성 재료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술관 외부에도 전시물이 많습니다. 특히 직접 들어가 보고 올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철망으로 된 작품도 있는데 입구가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고 보니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나가 직접 만든 전시품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가나자와 시청입니다. 시청과 미술관 사이에 설치된 거울로 된 작업이라 뒤로는 미술관이, 앞으로는 시청이 보입니다. 두 건물의 관계가 더욱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콘크리트로 된 박스가 있어서 이 또한 작품인가 했는데 5개 소화전이었습니다. 건물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굉장히 멀리 이격되어서 조형물처럼 설치된 것이 재밌습니다. 지하도 있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유압식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지하철역에서 볼 수 있는 조금 느린 승강기입니다. 로프로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며 아래에서 지지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개방감이 극대화되는 느낌입니다. 속도는 굉장히 느리지만 엘리베이터 위쪽이 뚫려있는 느낌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미술관답습니다. 지하층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층은 주로 수장고와 주차장이기에 관람 가능한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은 일반적인 지하 주차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도 지하에서는 시청 지하 주차장과 아예 이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을 함께 이용할 정도로 두 건물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미술관 밖에 공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벚꽃과 미술관이 함께 보이는 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걷다 보니 바깥에 특이하게 휘어진 파이프들이 설치된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일종의 악기처럼 설치된 작품으로 총 12개의 파이프들이 설치되어 있고 각각이 랜덤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고 말하면 어딘가로 그 소리가 전달된다는 개념입니다. 그 옆에는 사나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알루미늄 의자인 드랍 체어가 놓여 있습니다. 멋진 5개 가구들이 공원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나가 설계한 건물에는 꼭 이 의자가 있습니다. 앉아보면 금속 의자인데 생각보다는 편하고 따뜻한 것이 재밌습니다. 실외에는 알루미늄 의자가 있다면 실내에는 토끼 의자가 있습니다. 이 또한 사나 건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의자입니다. 건축가가 디자인한 의자라는 사실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공공의 양질의 의자가 제공된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렇게 복도 곳곳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공원이 있는데 굳이 안에도 그런 공간들이 필요할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술관에 이런 공간들이 과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니 가나자와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외부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에 내부의 공공 공간들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비가 오니 미술관 내부에는 오히려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맑은 날에는 외부가, 굳은 날에는 내부가 공원이자 광장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특히 카페,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공간들이 원의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미술관의 공공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비가 오니 미술관 카페가 아주 붐비는 것이 보입니다.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있고 굉장히 아늑해 보였습니다.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옆 건물 1층에 공공 보행 통로가 뚫려 있고 그 길이 미술관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물은 아니며 한계도 존재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기기는 했으나 내부가 생각보다는 헷갈려서 길 찾기가 생각만큼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복도들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시실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라 전시 동선 또한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층의 모든 외부 면이 유리여서 운영상 블라인드를 내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방음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유리를 이중으로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한 모습입니다. 투명해 보이는 것이 꼭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외부가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유리로 가로막힌 것이라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실제로는 오히려 더 공고해지는 듯한 인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는 처마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미술관 안과 미술관 밖만 존재할 뿐 그 사이의 공간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조금 비판을 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물 중 하나이며 재밌는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21세기 미술관답게 짐을 맡기는데 번호가 전부 21세기의 연도들입니다. 영상을 촬영한 2026년을 골랐습니다. 투명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기에 문이 이렇게 벽에서 떨어진 것도 보이고 그 사이로는 그냥 틈이 뚫려 있습니다. 당연히 기념품점도 투명합니다. 세장한 기둥과 그와 비슷하게 생긴 조명도 귀엽습니다. 기둥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둥보다 훨씬 가늘게 엔지니어링된 강관 기둥이 사용되어 내부가 가로막히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면 이런 문도 있습니다. 작품 반입용 출입구를 복도의 코너에 두어서 안쪽에서 보면 작품이 들어오는 커다란 문을 통해 주변이 조망되도록 했습니다. 어떤 전시실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창문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아주 흥미로운 건물입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가나자와 한복판에 지어진 뒤 20년이 흐르는 동안 정말로 다들 즐겨 찾는 공공의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보여서 그 열려있는 광경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술관 근처 카페에서 도넛을 먹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건물에 걸맞게 카페 이름이 로직입니다. 조금 한국인다운 메뉴를 주문했고 미술관이 보이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가장 와보고 싶었던 건물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웠습니다.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 여행이었습니다.